다음은 351번. 인간의 호흡 과정에서 흉곽과 폐포 내부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흉곽 중에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흉막강이라 합니다. 얘는 체강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폐포 내부로 하게 되면 폐포 내부의 압력을 폐포 내압이라 합니다. 여기는 대기가 되게 되면 대기 압력을 대기압이라 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압력에 대한 기준을 대기압을 기준 잡습니다. 대기압을 화학이나 물리에서는 760mmHg, 해수면 제로에서 기준입니다. 근데 생물에서는 대기압을 0으로 둡니다. 폐포 내압은 평균 폐포 내압이 대기압과 같습니다. 여기는 내 몸의 벽, 그래서 체벽이라 합니다. 여기는 폐의 껍질, 폐 자체, 폐벽이라 합니다. 체벽과 폐벽 사이에 실제는 체벽이 훨씬 더 두꺼운데 한 선으로 그었는 것입니다. 폐벽도 마찬가지. 이 사이에 너무나 미세한 물이 차 있는 강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흉막강이라 합니다. 흉막강을 늑막강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곳의 압력을 흉막강압이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외늑간근이 수축이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을 갈비뼈라 하는 것이지, 이 갈비뼈를 바깥쪽으로 당기는 것을 외늑간근이라 하고 안쪽으로 당기는 근육을 내늑간근이라 합니다. 그래서 외늑간근이 수축이 되게 되면 갈비뼈, 늑골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늑골이 올라간다라고 보통은 표현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횡격막이라 합니다. 이 횡격막에 대한 것은 수의근으로서 얘는 수축이 되게 되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수축이 되게 되면 횡격막이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체벽을 밖으로 당겨버리니까 흉막강의 부피는 커지게 되고 흉막강의 부피가 증가가 되게 되면 흉막강압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이쪽의 압력이 감소가 되니까 이 두 공간의 압력 차로 인해서 폐포 내압이 폐벽을 이 방향으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외늑간근과 횡격막이 이것을 잡아당기게 되면 결국은 폐벽도 바깥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폐포 내부의 부피는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흉막강압이 얘는 늑막강압이라 해도 됩니다. 감소가 되게 된다. 그러면 폐의 부피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폐의 부피가 증가가 되니까 폐포 내압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압력은 부피당 입자수니까 부피가 증가가 되는데 입자가 바뀌지 않으면 압력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폐포 내압이 감소가 되니까 이제 폐포 내압이 0보다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덜숨이 되게 됩니다. 덜숨을 흡기라 합니다. 흡기가 되게 되면 공기가 채워지니까 다시 부피당 입자수는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폐포 내압은 다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를 대기압 0mm Hg라 하게 되면 X축은 시간입니다. 흉막 강압은 여기에서 계속 감소가 되게 됩니다. 폐포 내압은 얘는 감소가 되었다가 공기가 채워지게 되면 다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폐포 내압이 되게 되면 얘는 흉막 강압이 됩니다. 반대가 되게 되면 글자는 그대로 반대로 적으면 되니까 따로 안 적어도 되겠지. 얘는 다시 증가가 되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잘못 그렸다.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회의 호흡 주기가 되게 됩니다. 이 동안에 폐의 부피는 공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폐의 용적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 더 밑에 그리면 좋은데 그래서 폐의 부피에 대한 것은 흉막 강압과는 정반대의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 주면 됩니다. 이것이 폐의 부피가 되게 됩니다. 폐의 부피가 증가가 되었다가 감소가 되는 것까지가 한 주기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흡기라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날숨을 호기라 합니다. 그래서 외늑간근과 횡격막은 수축이 되게 되면 흡기가 일어난다 해서 이것을 흡기근이라 합니다. 날숨에 대한 것은 정확히 반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흡기근은 의식 상태에서도 작용을 하고
무의식 상태에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육이 안쪽으로 당기는 것을 내늑간근이라 한다 했습니다. 내늑간근은 수축이 되게 되면 늑골이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늑골이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가 복근이 있습니다. 복근은 수축이 되게 되면 횡격막을 위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내늑간근이 수축이 될 때는 외늑간근은 이완되어야만 됩니다. 복근이 수축이 될 때는 횡격막이 이완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것과는 정반대가 되니까 그대로 글자는 반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대신 차이점이 여기에는 내늑간근과 복근은 의식이 개입이 될 때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이니까 날숨이 되되 얘는 강제 날숨 혹은 강제 호기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내늑간근과 복근을 강제 호기근이라 합니다. 흡기근이 수축이 되게 되면 흡기가 일어납니다. 흡기근이 이완되게 되면 호기가 되게 됩니다. 강제 호기근이 수축이 되게 되면 강제 호기가 되게 되고 강제 호기근이 이완되게 되면 강제 흡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외늑간근이 수축하면 흉막강의 압력은 증가한다. 외늑간근이 수축할 때 흉막강압은 감소한다 그랬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호기 시 폐의 부피가 감소하여 폐포 내압이 증가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3번에 흡기 시에 흉막강의 압력이 낮아져서 폐의 부피가 증가한다. 참이 되겠지. 4번에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은 흉막강의 압력 변화를 일으킨다. 참이 되겠지. 5번에 내늑간근과 복근이 수축하면 폐포 내압이 증가하여 강제 호기가 일어난다. 얘는 강제 호기근이다. 그리고 의식이 개입될 때만 작용할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시간을 축에 대한 것을 줄입니다. 그리고 폭도 줄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지. 우리가 호흡량에 대한 것을 측정하러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이 테이블에 누워라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 이 상태를 안정상태라 합니다. 이때 강제로 숨을 쉬지 않고 가만히 그냥 편하게 숨을 쉽니다. 그러면 폐의 부피의 변화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주문을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최대로 들이쉬세요.
그리고 최대로 내뱉으세요.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 상태에서 호흡을 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겠지? 이럴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A라 하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B라 하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C라 하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D라 하자. A가 안정 시의 1회 호흡량이 됩니다. B를 예비 흡기량이라 합니다. C를 예비 호기량이라 합니다. D를 잔기량이라 합니다. 얘는 안정 상태에서 1회 호흡량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무의식 상태에서 1회 호흡량은 가만히 있을 때 안정 상태는 A이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A 플러스 B까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A 플러스 B를 흡기량이라 합니다. 얘는 B는 예비 흡기량 5글자이고 A 플러스 B는 흡기량이니까 3글자입니다. C 플러스 D를 이와 같은 무의식 상태에서 폐의 최소 부피가 C 플러스 D가 되게 됩니다. 이 C 플러스 D를 잔기량이라 합니다. 기능적 잔기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D는 잔기량 3글자이고 C 플러스 D는 기능적 잔기량 6글자입니다. 의식이 개입된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다라면 1회 호흡량은 A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게 됩니다. 이 사이가 되게 됩니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폐활량이라 합니다. 그러면 의식이 개입된 상태에서 폐의 최소 부피가 D가 되게 됩니다. 이 D를 잔기량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폐의 부피가 이거보다 더 감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 강제 호기근이 필요합니다. 강제 호기근이 작용을 해야지만 이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31세 352번에 31세 100 모모군은 총 폐 용량이 6000ml이고 이때 총 폐 용량은 A, B, C, D의 전체 합을 총 폐 용량이라 합니다. 이 총 폐 용량이 6000이다. 흡기 용량이라 해도 되고 흡기량이라 해도 되고 흡기량은 A 플러스 B를 흡기량이라 한다 했지. A, B의 합이 3600입니다.
잔기 용적은 다른 말로 잔기량이라 합니다. 잔기량이 1200이다. 잔기량이 1200이다. 1회 호흡 용적은 500이다. 1회 호흡 용적은 이것이 되니까 얘가 500이다. 호기 예비 용적이니까 얘는 예비 호기량입니다. 예비 호기량은 여기에서 C가 되겠지. C는 6000에서 얘는 트릭입니다. 6000에서 3600, 1200을 뺀 나머지가 예비 호기량이 되겠지. 그러면 120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353번 그림 가는 폐포에서 나는 폐조직에서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폐포에서는 폐동맥을 통해서 정맥혈이 폐모세혈관으로 가니까 폐모세혈관에서 폐포로 CO2가 빠져나가고 대신 산소가 들어옵니다. 조직의 경우에는 동맥은 동맥혈이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폐정맥이 되면 동맥혈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 동맥혈이 조직을 지나가는 모세혈관에서 산소가 조직으로 전달되게 되고 대사결과 생성된 CO2가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맥에서 정맥혈이 흘러가게 됩니다. 1번에 가에서 산소의 이동에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 얘는 기체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체는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에 대한 이동은 단순 확산입니다. 즉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TP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에 가에서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방향으로 이동한다. 가의 경우에는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옳지 않다. 3번에 세포호흡이 증가하면 세포호흡이 증가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대사율이 증가가 되는 것이니까 CO2의 생성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CO2의 분압, 기체의 농도는 분압이라는 것이지 기체의 농도라 해도 되고 분압이라 해도 되고 분압이 증가가 되니까 더 많은 CO2가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내 CO2의 양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되어야 되겠지. 나에서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CO2는 혈액 내에서 주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운반된다.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운반되는 것이 없다가 아니라 혈액 내에서 이동하는 주된 형태는 혈장에 HCO3-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번 그림은 폐포 주변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혈액의 흐름 및 기체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폐포 주변 모세혈관의 두 지점이고
기역, 니은은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폐포니까 폐포로 빠져나가는 것이 CO2가 되게 되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산소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A로 들어가는 것이 정맥혈이 되고 B로 빠져나가는 것이 동맥혈이 됩니다. 얘는 폐동맥으로부터 오는 혈액이고 얘는 폐정맥으로 가는 혈액이 되게 됩니다. CO2가 여기에서 여기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여기는 CO2의 농도가 높고 여기는 CO2의 농도가 낮다가 됩니다. 산소가 여기에서 여기로 확산되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는 산소의 농도가 높고 여기는 산소의 농도가 낮다가 되게 됩니다. 1번에 기역은 산소이다. 기역은 CO2라 해야 되지.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 2번에 기역의 분압은 CO2의 분압은 A보다 B의 혈액에서 낮다. CO2가 가면서 계속 빠져나가니까 가면 갈수록 CO2의 농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CO2의 분압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A보다 B 혈액에서 분압이 낮다니까 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니은의 농도는 B보다 A의 혈액에서 높다. 니은은 산소니까 산소는 들어오게 되면 가면 갈수록 분압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의 분압은 B보다 A의 혈액에서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되겠지. 4번에 니은의 분압, 산소의 분압은 폐포 내부가 폐포 주변 모세혈관의 혈액보다 낮다. 산소가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농도가 높고 여기가 농도가 낮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폐포 내부가 농도가 높다라고 해야 되겠지. 5번에 A에는 동맥혈이 흐른다. 유입되는 것은 폐동맥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맥혈입니다. 유출되는 것은 폐정맥으로 가는 동맥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로 유입되는 것은 동맥혈이 아니라 정맥혈이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 355번부터는 좀 설명이 길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35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